안녕하세요. 닥터스타입니다. 오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소화비만에 대해 알아보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비만의 정의부터 관리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화비만의 정의와 진단 기준. 소화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소화 영양 장애로 체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질량 지수 BMI가 성별과 나이를 기준으로 9500분위수 이상일 때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계 키미 제곱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리고 85에서 94.900분위수에 해당하면 과체중으로 분류합니다.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비만도를 이용하는데 이는 실측 체중에서 신장별 표준 체중을 뺀 후 표준 체중을 나누고 100을 방치입니다. 이 비만도가 20% 이상이면 비만을 판정하며 20에서 30%는 경도 비만, 30에서 50%는 중등급 비만, 50% 이상은 고도 비만을 분류합니다. 소화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지방세포 비대형 비만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지방세포 증식형 비만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비만은 대부분이 지방세포 증식형으로 한번 늘어난 지방세포의 순사를 빼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소화비만 현황과 유병률. 최근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2023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9.3%로 5명 중 1명이 비만입니다. 특히 남아는 25.9%, 여아는 12.3%의 성별 차이도 크게 나타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10년간 비만율의 증가 추세입니다. 남아의 경우 2010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증가했고, 여아는 같은 기간 8.8%에서 12.3%로 1.4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에서 12세 소아가 21.4%, 16에서 18세 청소년은 21.7%의 비만 유병률을 보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유병률은 동아시아 4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중 가장 높았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소아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유병률은 남학생 43.0%, 여학생 24.6%로 중국, 일본, 대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한국 소아청소년 중 정상 체중 비율의 남학생은 55.0%, 여학생은 73.3%를 받은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어 국내 소아청소년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화비만의 주요 원인. 소화비만은 대부분 99% 원인이 없는 단순성 비만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 적용으로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비만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가족적 소인이 있어 부모가 모두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일 확률이 70에서 80%, 한쪽만 비만이면 40에서 60%, 모두 비만이 아니면 9% 이하로 나타납니다. 이는 비만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둘째, 잘못된 식습관이 주요 원인입니다. 혈 수준 향상으로 영양이 높은 식품 소비가 늘었고, 소거화된 식품, 인스턴트 식품, 감미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의 도만 등이 비만을 초래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한꺼번에 폭식하며 야식을 선호하거나 빠르게 먹는 습관도 비만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신체 활동 감소와 좌식 생활 방식이 비만을 악화시킵니다. 교동수단 발달로 걸어다니는 횟수가 감소하고 학습량 증가로 시야등이 줄었으며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비활동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비만아들은 앉아서 하는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수면 부족도 비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과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으면 야식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소화비만이 미치는 건강 영향. 소화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소화기 비만의 50%와 청소년기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소화비만은 다양한 대사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대한소아내동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도비만아 3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지혈증 61.7%, 지방간 38.6%, 고혈압 7.4%, 당뇨병 0.4%는 높은 합병증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성기형을 여겨졌던 질환들이 이미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화비만은 성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으로 인해 체지방률이 옅어지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성도수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성장관이 빨리 닿지 하여 최종 신장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비만아들은 같은 연령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키가 크고 고령형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춘기가 일찍 와서 최종 신장은 오히려 작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비만원들은 열등감, 우울증,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아관 등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격적으로 다소 내성적이거나 소심할 수 있고 단체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학교나 또래 집단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학지 뉴잉글랜드 저널에서는 청소년기에 살이 찌면 성년이 되어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7세, 13세, 청년기 모두 살이 쪘던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중시의 생활 습관 개선. 소화비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아이언더슨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와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식사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훈육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아이는 잘못된 식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인 식사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고칼로리 고지방 인스턴트,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둘째, 가족이 함께하는 신체 활동을 늘립니다. 공놀이, 배드민턴, 줄넘기, 등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계획하세요. 아이가 좋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지속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12세는 최소 9시간 이상, 13세부터는 최소 8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아이의 비만 예방뿐 아니라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TV 시청,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야외 활동이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세요. 다섯째, 아이의 노력에 아낌없이 칭찬하고 적절히 보상합니다. 평범한 아이에게 조금 움직이고 많이 먹던 습관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무척 힘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부모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세요. 비만 치료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 소아비만 치료의 목표는 체중 감량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활동 패턴을 형성하여 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과도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해롭기 때문입니다. 비여거,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은 성장을 위해 과도한 열량 제한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식습관 개선을 실천하세요. 1. 규칙적인 세끼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도록 하세요. 2. 식사는 천천히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고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 정제, 탄수화물 편의점 음식, 음료수, 과자, 빵의 섭취를 줄입니다. 4.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5점, 당분이 많은 음료수 대신 물을 자주 마십니다. 6점, 외식을 줄이고 불가피한 경우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선택합니다. 7. 간식은 미리 계획하여 영양가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우유, 과일, 적은 지방 함량의 빵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운동 여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소화비만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최소 한두 참에서 5회 한 번에 30에서 5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2. 운동 시작 초기에는 가벼운 운동을 20에서 30분, 4에서 6주가 지나면 30에서 50분으로 점차 늘려가세요. 3점,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아이가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점,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강도를 높입니다. 5. 운동 시간 외에도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기 등의 활동을 권장합니다. 행동 여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행동 수정도 중요합니다. 1점, 음식 섭취와 신체 활동을 기록하는 일지를 작성합니다. 이 식사는 항상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하며 먹는 습관을 없앱니다. 3. 작은 성공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 패스트푸드, 과자, 청량음료 등 고열량 음식 접근을 제한합니다. 9점,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합니다. 소화비만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닌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2에서 6세의 비만이면 평생 비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10에서 11세 연령대에서 과체중 비만 일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는 이 시기가 중재의 골든타임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10에서 11세 이전에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화비만 관리는 아이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실천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토하 비만은 예방이 가능하고 비록 힘들지만 치유도 가능합니다. 비만 치료에 실패에 굴하지 않는 적극적인 마음과 행동이 치료의 힘입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